모텔로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에 경악한 딸, 엄마가 어떻게 모텔에.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현주 씨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혼자 지내시던 엄마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현주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따스한 5월 하늘은 맑았고 결혼식장 하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플래시 세례 속에서 신부 현주는 웃고 있었다. 아빠 없이 맞는 결혼식이었다.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다. 검정태 안경을 쓰고 늘 땀이 많던 아빠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주는 예식장을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 진열된 가족사진 속 아빠 사진 앞에 섰다. 입술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아빠, 나 결혼해요. 그동안 엄마가 날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머리를 가지런히 올리고 연한 핑크빛 한복을 입은 은주 씨, 현주의 엄마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안았다. 엄마도 아빠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죠? 이런 날 당신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주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돌아올 줄이야. 몇 달 뒤 그녀는 엄마를 모르는 여자처럼 마주하게 될 줄도 몰랐다. 10년 전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무너진 하늘 아래서도 엄마는 꿋꿋이 나를 안아 올렸다. 그날부터 엄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운 적이 없었다. 나는 엄마가 불쌍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검은 옷을 입은 채 웃음을 잃은 여자. 그런 엄마를 위해 나는 다짐했다. 절대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엄마는 살기 위해 일을 여러 개씩 하면서 힘들게 사셨다. 낮에는 마트,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친 손으로 나의 도시락을 싸줬다. 도시락 안 싸줘도 된다고 친구들이 잘 챙겨준다고 해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은 엄마가 내게 건넨 가장 잔인한 다정함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주말이면 친구들 만난다고 엄마를 등한시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엄마의 존재를 아예 잊고 살았다. 엄마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다. 엄마는 마치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며 결혼 준비를 하셨다. 너만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엄마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 말에 나는 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삼켰다. 결혼식 날 엄마는 나보다 더 화사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아빠의 사진 앞에 서자 엄마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나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친정집을 마지막으로 나와 신혼집으로 향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잘 지내시는 듯 했다. 엄마는 몸이 힘들다며 이제 마트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배우고 싶으신 걸 배우러 다니셨다. 나도 직장 생활과 신혼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늘상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와의 전화는 줄었고 집에 찾아가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찾아갔는데 엄마는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걱정이 돼서 어디가 아픈 거 아니냐고 물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늘 같은 대답. 하지만 엄마 눈빛은 외로움에 쩔어 있었다. 가끔 저녁에 방문을 하면 불도 다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는 엄마. 그렇게 요리도 잘하던 엄마가 그냥 김치 하나 놓고 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엄마를 보고 나면 나는 죄책감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친구와 송파역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바쁘게 걷고 있었다. 그때 내 눈을 의심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엄마가 어떤 남자에게 기대어 다정하게 걷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장면을 마주했다. 그 두 사람은 나란히 모텔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맴돌았다. 우리 엄마가 모텔을? 그 남자는 누구야? 언제부터 저런 만남을? 부끄러웠다. 분노가 치밀었고 배신감에 손이 떨렸다. 내가 누구보다 믿었던 엄마, 정말 착하고 내 모든 것이었던 엄마가 왜? 그날 이후로 나는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 엄마의 목소리도 듣기 싫어졌다. 엄마는 계속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냈고 집 앞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나 몰래 저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더러웠다. 나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친정집 근처에 가는 일조차 싫었고 지나가는 사람 중 누가 그 남자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가 끓었다. 분노에 휩싸여 살다 보니 2달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남편을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대. 도대체 왜 이러니? 어머니 한 번만 만나줘. 나는 주저하다 결국 엄마를 만나러 나갔다. 오랜만에 마주한 엄마는 여전히 나를 보며 웃으려 애썼다. 그 모습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날 나 봤어. 그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말을 꺼내자마자 울컥 화가 치밀어 눈물이 흘렀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빠한텐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지막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오히려 날 더 자극했다.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어. 창피해 누가 봤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마트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만났어. 엄마가 어린 시절 엄마 좋다고 쫓아다니던 오빠였는데 오랜 시절 연락도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야. 그 오빠도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서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 말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런다고 창피하게 누가 보면 어쩌려고 모텔을 가? 엄마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더니 현주야, 엄마도 여자야. 현주 엄마이기 이전에 사랑받고 싶은 여자. 그 말에 나는 멍해지고 말았다. 할 말이 없었다. 요즘은 엄마 병원 다니는 것도 도와주고 병원?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마침 그분이 가게에 오셨다가 병원을 데려가 줬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너 엄마 전화 계속 안 받았잖아.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데? 간질성 폐질환이라는데 일하면서 생긴 거라고 해서 이제 일도 못하게 됐다.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엄마만 쳐다보면서 울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는 내 생각만 하느라 엄마 이야기 들을 생각도 못했어. 미안해 엄마. 괜찮아. 너도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랬겠지. 이제 괜찮아. 그분이 많이 도와주셔. 그러다 보니 의지도 되고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 근데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실망할까 봐. 너 시집 보내고 나니 정말 많이 허전하고 외롭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엄마의 그 남자를 만났다.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밝은 분이셨다. 엄마가 현주 씨를 엄청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알죠? 나는 그냥 옆에 있어 줄 뿐이고 늘상 현주 씨 이야기만 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예전보다 더 주름진 눈가, 더 마른 어깨와 흰머리.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보호자도 아닌 한 사람의 외로운 여자였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 너무 몰랐어. 너무 잔인했어.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너였으면 그랬을 거야. 그날 모텔 있잖아. 거기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야.
치료받으면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집까지 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이 그러자고 했어. 근데 내가 봐버릴 줄은 몰랐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날 모텔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지금은 엄마 곁에 그 남자가 있다. 정식으로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아도 엄마와 같이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나는 엄마라는 껍질로 엄마를 가둔 채 여자로서의 삶은 상상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야 나는 엄마를 안아줄 준비가 됐다. 엄마도 사랑받아야 할 여자라는 사실도. 저녁밥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엄마가 물었다. 현주야, 나 조금 늦었지만 행복해져도 될까? 나는 미소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는 늘 그럴 자격이 있었어. 엄마와 나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엄마와 딸의 따뜻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